자, 오늘은 21번부터 마지막 30번 부등의 마지막 날. 21. 등기 필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 필정보를 분실하여 제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기 명의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등기 필정보 분실하면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지, 뭐 분실됐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공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 없어요. 엄청 페이크. 한 3번 틀린 것 같아. 하나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 필증과 등기 필정보를 함께 발급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는 없죠. 등기 필 정보를 구성하는 50개의 비밀번호 중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나머지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약간 뭐랄까, 키? OTP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0개의 비밀번호가 주어지는 OTP 같은 건데,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나머지 비밀번호는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등기 권리자가 등기 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쵸? 권리자가 내가 받기 싫다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거나 전세금, 전세기간 등을 변경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정 당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자,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거에 채권 최고액을 증액을 하거나 전세금, 전세기간 이런 거를 변경을 해요. 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이 등기 이거 할 때 등기를 그 필정보를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근저당권 자체를 말소하거나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이거를 설정할 때 받았던 등기 필정보를 넣으면 된다 이거죠. 중간에 변경이라던가 증액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어도 증액하고 나서 새로 받는 건 없기 때문에 설정할 때 준 거 하면 내면 된다고요. 자, 22번은 안 할 건데요. 제가 작년에 이거 풀면서 이걸 맞췄거든요? 이거 풀어서 맞췄어요. 답도 기억나. 4번이야. 근데 이거 풀면서 덕분에 제가 이 과목에 시간이 다 부족했어요. 왜 그렇게 여기서 시간을 끌었는지 그냥 패스할 것이지. 뭐 이거를 패스해서 시간이 좀 덜 저기 됐다고 한들 제가 이거를 총점이 더 높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억울하게 한. 그리고 이거를 전 이거 솔직히 맨 처음에 시험지 받으면 확인하잖아요. 인쇄 잘못된 거 없는가. 그때 보고부터 멘붕 왔어요.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러고서 왜 등기부가 나왔지? 말하면서. 그래서 안 볼 거예요. 나의 멘붕. 자, 23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자,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도움을 주는 애죠? 얘가 도움을 받는 애고, 만약에 관할 등기소가 달라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등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등기소에 등기를 한다는 소리. 자,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쵸? 요역지가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어쨌든 요역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제가 권리자로 해가지고 등기할게요.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역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지상권자 등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 등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요역지에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상권자 등은 얘네들도 지금 얘기했지만 이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요역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을 말소하려면 얘네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얘네들도 쓰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말소했어. 그러니까 니네들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표 면허세는 요역지의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이 된다. 그쵸? 얘가 얼마나 뭘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 범위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는 할 수 있으나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맞춰진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지권이랑 지역권이랑은 대지권은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지권. 저기에 대해서. 근데 그 지역권은 거기 위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 자,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부동산 신탁이 진짜 헷갈렸었거든요. 자, 이거는 처음 조금 다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신탁은 민법에서 나오는 그 등기명이나 뭐 이런 제3자 간 명신탁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거고, 신탁자는 신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신탁 재산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요. 어디다가? 신탁 회사에다가. 근데 여기에 보통 신탁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관리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신탁 회사 내부에 일종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약간 매니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탁 재산 관리 책임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 아니. 그쵸? 아, 수탁자 맞지?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신탁 회사가 수탁자예요. 그래서 그 신탁자한테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이거를 신탁 관리인한테 맡기고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관리 주체를 하고 일단 재산을 외부적으로 등기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저기죠. 신탁 계약상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는 신탁 재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신탁이 우리나라에선 되게 생소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개념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가십거리라고 하시나요? 여기다 쓰기 그렇다. 자, 가십거리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속자들이라는 옛날 드라마 아세요? 되게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하이틴 드라마인데 어쨌든 가십거리라고 그거보다 옛날에 이제 나온 미국에서 재벌가 명문 고등학교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하이틴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재벌가 자제들이 다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애가 태어나면 얘 명의로 무언가 부동산이라던가 뭐 채권, 주식 이런 거 이제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 집안이 이제 신탁자인 거죠. 그리고 신탁자가 이제 신탁 회사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저기가 대대로 해주는 그런 회사가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만 관리해주고 좀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 약간 집사 같은 신탁 관리인이 있어요. 수탁자. 그리고 이 고딩들, 이 사춘기의 고딩들이 저기가 수익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랑 부동산이랑 뭐 주식이나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얘 이름으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쓸 저기는 안 돼요. 당장 쓰지는 못하고 뭐 이것도 이제 수익자가 뭐 당장 쓰지 못하게 묶어놓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밑보이면 나가리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주면 끝이고 약간 이런 거에 조금 더 익숙하죠. 어쨌든 그래서 신탁자가 아니고
수익자 또는 신탁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 관리인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어쨌든 신탁 관리인,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부의 매니저가 변경된 경우잖아요. 혹은 위탁자, 아예 신탁자가 바뀌었다거나, 혹은 수익자, 그 받을 고딩이 바뀌었다거나, 및 신탁 관리인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잘못 읽었네요. 어쨌든 수익자 또는 신탁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 관리인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이 회사 부동산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 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그 가십거래 보면은 되게 부자인데 되게 망나니인 남자애가 한 명 나오거든요. 어쨌든 걔는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자면은 이제 저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데 문제는 이 가문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가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회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신탁 관리인. 수탁자. 그러면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가 있는데 어쨌든가 위탁자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여 이거에서 받는 고딩도 있죠.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고 첨부 정보로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약간 회사 같다고 통째로 움직이는 회사 같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를 해임을 한 거죠. 또는 신탁 관리인을 선임을 하거나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쵸? 법원의 촉탁이에요. 수탁자의 경질로, 그러니까 회사가 뭐 잘못했어요. 권리 이전 등기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쵸? 수탁자가 뭔가 잘못해서 권리 이전 등기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이 그 임무 종료가 돼가지고 수탁자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을 한다는 거죠. 신탁 원부상, 신탁 조항의 수익자 변경권, 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니네 수익자 할 수 있는 코딩 위탁자랑 수탁자한테 그 권리가 유보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위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 제공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얘한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이미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보험이랑 이런 것도 그 신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증여랑 이런 것도. 그래서 주고 나서 약간 고려장 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으로 하면은 이제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완전히 수익자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자, 25번.
법인의 합병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합병을 했어요. 갑회사랑 을회사랑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소멸한, 근데 을이 합병이 돼가지고 소멸을 했어요. 그래갖고 갑회사로 이제 저기를 했단 말이죠.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여기다가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명의 변경이 아니고, 왜? 합병됐으니까 이전 한다는 거죠. 상속도 이전 등기 하잖아요. 변경 등기 아니고. 자, 을회사가 갑회사를 흡수 합병한 후 병회사가 을회사를 다시 흡수 합병한 경우 갑회사로부터 병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을회사가 갑회사를 먹었어요. 갑을 먹었어요. 흡수 합병한 후 병회사가, 그리고 병회사가 다시 을회사를 흡수 합병했어요. 그러면 갑회사로부터 병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냐는 거죠. 된다는 거죠. 왜? 얘가 먹었으니까. 내 뱃속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 오케이? 자, 갑회사가 을회사로 흡수 합병된 후 을회사가 을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계획서의 분할로 인하여 병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갑회사가 을회사로 흡수합병했어요. 근데 을회사가 을회사의 일부를 분할해가지고 다시 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 분할 계획서의 분할로 인해 병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 갑이 애매하게 쪼개졌잖아요. 을한테 흡수합병이 됐더라도 어쨌든 을한테로 넘어갔는데 지금 갑 명의의 이제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병이 단독으로 할 건 아니고 병회사가 권리자가 되고 이제 분할 전에 을회사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을 을이 먹었으니까 의무자가 을이 되는 거죠. 갑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 신청해야 된다는 거. 자, 갑회사가 상호를 을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회사는 갑회사의 등기 명의인 표시를 을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갑회사가 이름을 을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명의를 표시 변경 등기를 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됐어요. 병이 얘네를 먹어버렸어요. 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회사는 갑회사의 등기 명의인 표시를 을회사로 변경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합병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합병된 회사가 사실 이름이 바뀌었었거든요. 이러고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회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 갑에서 을로 지금 등기를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어쨌든 변경을 했으니까 이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첨부로 정보로 제공해가지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을로 되어 있고 뭐 저기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뭐가 있는데 뭐 등기부에는 갑으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등기소에서 저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각하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갑이 을이고
을을 우리가 먹었어 라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 분할은 상속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토지 거래 허가증은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26번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그쵸? 대법원장은 짱짱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다른 등기소한테 이제 하라고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 그 소재 토지가 여러 등기소 관할에 결치는 경우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부속 건물의 신축에 의해서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관할 등기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럴 필요 없죠? 왜? 관할에 걸치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요. 건물이 부속 건물 신축에 의해서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요. 그러면은 원래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이제 관할 등기소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등기소 지정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관할 등기소 지정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등기소에라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해당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부동산이 이렇게 하자. 자,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등기소 관할에 두 개 만약에 걸쳐요. 그러면은 어디 관할에서 가야 되냐는 거죠. 근데 원래 A든 B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A가 할지 B가 할지 정해준다는 거죠. 신청하면. 관할을 위반하여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29조 1호에 의해서 각하해야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발견하였을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관할 위반은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몇 안 되는. 관할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상급법원의 장애 결정 없이도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관할이 변경됐어요. 왜?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등기소가 신설된다거나 폐지된다거나 이러면은 부동산의 소재지가 이제 다른 부동산 등기소로 관할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상급법원의 장이 이렇게 해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싹 다 넘겨주라는 거죠. 2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의 권리는 이전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사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의 이전 청구권이 시기부 혹은 정지 조건부 이때 되면 이렇게 넘기는 걸로 라고 할 때도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인 증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을 하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왜? 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거는 이 효력이 없어요. 이 부동산 등기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틀린 선지로 많이 나와요.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의 해지약정을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 해지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왜 없어요?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의 해지 약정에 대한 예약을 해요. 그러면은 장차 명의신탁 해지 약정의 효력이 발생을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형식상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가 요구하며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매매 계약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매매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으로 등기 원인으로 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약서 필요 없어. 실제로는 예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 없이 뭐 가등기 권리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오케이 본등기 이렇게 하기로 뭐 약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예약 완결권을 굳이 행사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굳이 계약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약으로 이미 계약까지 그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환매계약 시 환매권 유보의 특약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동시랑 그리고 일괄은 한 장의 신청서로 하는 거였고 동시는 신청서가 여러 장이라도 한꺼번에 넣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매매 계약 시 환매권 유보의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동시에 신청하되 일괄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환매 특약 등기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을 하며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환매 특약이 뭐예요?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서 몇 년 안에 네가 다시 사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이제 이런 게 환매 특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가지고 둘이서 당연히 같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되고 제3자가 환매 특약이 될 수는 없어요. 너 말고 내 다른 애한테 팔아도 되겠니?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매매 계약해야죠.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환매권부 매매의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 특약이 등기 후 양도된 경우 등기 기록상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뭔 말이에요? 매도인이 얘가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양수인이 생겼어요. 매매. 그리고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목적 부동산이 등기 후 이제 얘가 다른 애한테 또 양도했어요. 그럼 양수인이 있겠죠? 얘가 소유 명의인이겠죠? 그러면은 둘이가 이제 공동으로 같이 신청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격려되어 있고 이 등기들이 말소되지 않아 환매 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만약에 환매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매도인이 매수인이 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환매권에 이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부기등기가 격려되어 있고 얘가 말소가 안 됐어요. 그럼 환매권을 행사를 할 수가 환매 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매 특약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왜 환매 특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환매 특약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환매 특약을 말소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갔는데 환매 특약은 말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환매권에 뭐가 부기 등기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것들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말소할 수 없다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등기도 할 수 없다는 거.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환매권 특약 등기와 환매권 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공유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직권말소한다. 직권말소 안 돼요. 이것도 공동신청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자,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등기 신청 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신청에 있어 등기 신청 수수료를 과운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 신청 사건 처리 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약간 전자신청은 카드 결제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거를 부분 환불, 일부 환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 신청 사건 처리 완료 전에 그냥 카드 결제 취소한 다음에 재결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분할 구분 합병 및 멸실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분할 구분 합병 및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지권 이외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공유자의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이라도 각 명의인의 수만큼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사가 국가 탓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했으면 공유자의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라도 각 명의인 수만큼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공유를 하고 있고 부부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똑같이 주소가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의인별로 내야 된다는 거. 자,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등기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 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법원 등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 신청 수수료가 감액된다. 자, 신청 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건 신청일 경우고,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는 다 똑같다고 해요. 자, 등기 신청 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 수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두 건의 별도 순위번호로 각 합유 등기를 한 후 하나의 등기 원인에 의해서 전부에 대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두 건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똑같은 이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두 명분의 저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합유도 똑같아요. 합유자가 두 건의 별도 순위번호로 각 합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두 명이 했으니까 두 건이 돼가지고 두 건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와, 마지막 문제다. 마지막 문제 기네요. 자,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자 갑이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해요. A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유가권자 병에 의한 강제 경매 갱시 결정 등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옳은 거 고르래요. 자, A 부동산이 있는데 가처분 채권자, 처분금지 가처분, 일단 금지 가처분, 갑이 본안사건에서 승소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해요. A 부동산의 근데 등기 기록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유권자 병에 의해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맞춰졌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을 단독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A 부동산 등기 기록이 이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등기 기록만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요. 반드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신청을 단독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A 부동산 등기 기록이 이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 기록만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를 조사하래요. 뭔 말이야? 모르겠어. 두 번 읽었는데도 모르겠으면 30번. 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동시에 하는 것까지는 맞네요. A 부동산은 등기 기록이 이기된 경우 현재 유효한 등기 기록뿐만 아니라 폐쇄 등기 기록 속 수작업 폐쇄 등기부까지 근거로 해서 말소 가능 여부,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인지 그러니까 싹 다 뒤져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유효한 등기 기록만이 아니고 폐쇄된 것까지 싹 다 뒤져봐야 된다는 소리죠. 자, 병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고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수리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이 있더라도 수리하지 않는다. 만약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 처분금지 가처분 전에 가압류가 맞춰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은 가압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수리를 하고 이거는 말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전에 됐으니까. 자, 병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이후의 원인으로 맞춰진 경우에 갑이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한 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말소 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기관이 가처분 채권자 갑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갑이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였다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 자, 갑이 단독 신청을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 등기도 이것도 같이 말소를 해야 되는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였다면 당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촉탁 아니고 신청으로 해야죠. 가처분 채권자 갑이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 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가처분 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말소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말소 등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생략하면 안 되죠. 와, 끝.